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원입니다. 오늘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라는 상품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세금을 비롯한 몇 가지 혜택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이자 배당 소득 때문에 조금 더 세금을 내신 분이라면, 또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산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로 먼저 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가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조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 내가 투자해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사용한 이 페이지는 밑에 있는 댓글에 참고하시면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혜택을 좀 살펴보죠. 공모주 하이 펀드에 주어진 혜택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꼽으면 분리과세랑 우선 배정입니다. 먼저 분리과세를 얘기를 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로 분리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얼마까지가 되느냐?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는 이것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15.4%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들이랑 합쳐서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게 될 텐데 충분히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세제 혜택에 대한 걸 강조하려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보도 참고 자료를 아주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산까지 다 해서 예시가 있는데 예시에 있는 세율이 49.5%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있는지는 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죠. 세제 혜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라는 예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연수익이 5% 발생하면 150만 원 정도 혜택이라고 하고 7%가 발생하면 한 215만 원까지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한번 보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 5%를 투자해서 3년이 걸리면 45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세제를 좀 계산을 해보면 원래 45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종합소득세율의 최대과세인 49.5%,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는 세금으로 떼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천세율로 15.4% 분리과세를 해주니까 요 차이, 요걸 빼서 나오는 153만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는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다.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하고 최고 세율인 분이 3년 동안 150만 원, 1년에 50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해서 수십억 정도 수익이 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될 텐데 50만 원 정도가 1년에 의미가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선 배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서 우선 배정 비중을 기존의 5%가 아니라 10%로 확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 시리즈라던가 빅히트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걸 2021년도에 열심히 공모주 청약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 엄청 열풍이었죠. 사실 2022년도 작년에는 증시에서 별로 공모주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증시 자체가 깔아앉았으니까. 근데 2023년 들어서는 조금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예전에 공모주 청약하려고 가족명이 다 빌려가고 여기저기 증권사 다 찔러가면서 청약했잖아요. 한 주라도 받으려고. 그래서 이거 확대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비중의 확대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분리과세 이번에 혜택 주는 거랑 같이 되는 건 아닌데 공모주 혜택도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리과세는 6월 12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2024년이나 돼야지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 확대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이 우선 배정, 분리과세 혜택이 다 되는 거냐? 우선 배정은 나중에 끼니까 그건 해당하지 않고요. 우선 세금 혜택만 좀 본다고 했을 때 이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혜택이 적용이 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이후에 가입된 채권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도의 상품이 출시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이힐드 채권들, 펀드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신 거를 판매를 하고 신규 가입을 하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에 가입한 게 있다고 하면 신규로 가입해서 옮겨가시는 형태를 취하셔야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한도가 있습니다. 인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 펀드에 가입 한도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펀드별 한도가 아니라 총 인당 한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펀드를 금융사 나눠서 가입하셔도 그냥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A 펀드를 뭐 삼성증권에 가입하고 B 펀드를 뭐 한국투자증권에 가입을 했다. A가 2천만 원, B가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합쳐서 4천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을 분리가세 해준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은 운용기간을 최소 1년 이상 가져가셔야 되고 최대로는 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펀드를 가입을 해놓고서 1년이 안 되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환매를 해야겠다고 다 환매를 해버리시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세제 혜택 하는 것처럼 계산이 되겠지만 만약에 세제 혜택이 적용이 돼버리고 나서는 다 추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데부터 3년까지만 이 혜택은 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활용을 할 건지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대상이 국내 하이드 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이드 펀드를 찾으려고 하면 펀드 검색하시는 데에서 하이드라고 검색하실 거잖아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공모 시장의 펀드 중에서는 이 이름 달고 있는 하이드 달고 있는 펀드가 39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제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국내 채권이 60% 이상 그리고 BBB 등급 이하 채권이 45%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채권형 펀드 중에 현재 12개만 됩니다. 사실 특별할 건 없고요. 우리가 펀드 검색하실 때 하이드라고 치고 펀드의 종류를 혼합을 선택하시면 보통 맞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해외 채권도 같이 검색이 돼서 해외 채권, 그 글로벌 하이드 펀드들이 검색이 될 텐데 그 펀드들은 위에 세금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펀드 리스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코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웰컴, 고모즈 하이드까지 있는데 여기 이름 중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흥국 분리가세 하이드라고 해서 이미 이름이 분리가세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분리가세 적용되는 하이드 펀드가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한번 발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혜택이 주어졌어서 그때 혜택을 살펴보게 되는 것 때문에 설정일이 2014년에 있었던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펀드라고 해도 6월 12일 이후에 가입하셔야지만 분리가세에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건하고 혜택 뭐 다 알아봤어요. 그럼 이거 진짜 내가 투자해도 되냐, 내 자산 운용하기 괜찮은 상품일지 한번 봐야 될 텐데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하이드 채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걸 주식이라고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걸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이힐드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랑은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힐드라는 단어 그대로 고수익에 대한 채권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항상 나오는 격언이 있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라서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등급으로 구분하면 이제 BB 등급 이하, 그러니까 트리플 B, 그러니까 B가 3개인 거 이상은 우리가 보통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해서 부실 위험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BB 이하는 투기 등급이라고 해서 위험한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가 등급이 낮은 만큼 부실 위험은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이자율도 당연히 그만큼 높겠죠. 하이힐드라는 이름 위에도 우리가 정크펀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투기 등급 채권이나 비우량 채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같은 이야기다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편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채권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확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안정적인 투자로 구분되는 채권 투자는 국채 같은, 그러니까 부실할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부도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 그 채권이 금리를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 금리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발행되는 채권들의 금리가 더 올라가면 기존의 채권의 가격은 좀 하락하는 거고, 금리가 내려와서 앞으로 발행될 채권의 금리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하이힐드 펀드는 주어지는 이자도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권이니까. 근데 발행한 기업이 중간에 도산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 외에도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많이 더 준다고 하고 뭐 금리가 조정이 난다고 해도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채권을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하이힐드 채권은 오히려 주식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이힐드 채권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혜택을 줬을까?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부자되라고 나라의 세금 충분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라의 세금이 충분하지도 않거니와 국민들 부자되라고 하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모자라니까 이건 실행한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문기사 찾아보셔도 이걸 통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논평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보면 2022년에 물가 상승 계속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당연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는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거 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발표했던 한국은행의 리포트를 보면 회사채 초과 프리미엄은 코로나 팬데믹 시점을 넘었고요. 채권의 투자 심리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비유동성 지표라고 하는데 값이 클수록 유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때 회사채에 대한 비유동성이 여기였으면 2022년 10월에는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가격도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만큼 코로나 때보다 채권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안 돌았다라는 건데 왜 코로나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2022년 10월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냐? 채권 투자 심리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레고랜드 디폴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김땡땡 지사님께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한 채권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채랑 거의 안전도가 같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한 나라는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디폴트가 부실을 발생해서 갚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내는구나. 누가 투자하겠어요? 국채도 망하는 마당에 누가 회사채를 투자합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이 싸늘하게 섰고 그리고 동시에 한국전력은 공기업, 물론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거의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인데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요새 맨날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부채가 많아서 수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계속 메우려고 계속 발행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5%짜리, 심할 때는 5%대 후반대까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채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기로 수조 원의 돈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즉 하이힐드 시장에는 자금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마르면 회사들이 망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라도 자금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힘들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시장 안 좋으니까 돈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다른 나라 다 긴축하는데 너 혼자 역으로 간다고 크게 경기가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공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보니 세제 혜택을 통해서라도 시장에 하이힐드 채권으로 자금을 좀 공급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세제 혜택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정부 의도도 알겠어. 근데 이거 진짜 지금 투자해도 될까? 하이힐드 채권은 어떨 때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냐? 채권이니까 금리가 오를 때 해야 될까요? 금리가 내릴 때 해야 될까요? 금리랑 관계가 있긴 한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가산금리, 다른 말로 하면 채권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할 때 금리가 오른다 얘기를 하면 요 밑에는 이건 국채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2%에서 4%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봤죠, 작년에. 왜? 물가가 막 올라가요. 시장에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나라에서 기준금리도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 경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작년의 케이스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걸로 보였지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회사의 운영이 굉장히 좋아지면 기존에는 회사채를 발행받기 위해서 붙었던 가산금리가 8%였는데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돼요. 매출도 잘 찍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금리가 5%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기준금리는 올라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산금리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 회사채 금리가 10%였다가 이렇게 9%, 그래서 이 격차가 기존에는 8%였다가 5%로 이렇게 줄어드는, 채권의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면 이럴 때는 투자해야죠. 그 금리가 올라갔지만 채권 스프레드, 가산금리는 줄어드는 이럴 때에는 하이힐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국채의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왜 이럴까요? 시장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니까 금리 내려갔죠. 자,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기존에 6%로 가산금리 받아서 회사채 발행을 했었는데 회사들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운영은 안 되고 기존에 발행해놨던 부채들이 있는데 이거 메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주니 이자라도 더 줘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채권의 가산금리 자체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가산금리가 줄어들 때, 채권의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난 1년 동안의 국내 채권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작년 10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때문에. 그리고 그때 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래프로 좀 살펴보죠. 회사채 중에 트리플 A 등급, 그러니까 아주 우량한 회사채 등급에는 10월 달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상승하기 전까지. 그런데 회사채 중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 투기 등급 직전에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는 보면 10월 달에 정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정점을 찍기 전 위치까지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오히려 최근에는 회사채 채권의 스프레드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앞서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주식이랑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식 중에서도 중소형주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매출도 되게 잘 나왔죠. 뭐 직원들도 미리 잘랐고 매출이 실제로 찍히고 뭐 AI 관련된 분야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랑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서 그러한 관련된 반도체 2차전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오르죠.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국내에 있는 주가 중에 중소형 종목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처럼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은행이랑 카드사들 연체율도 최근에 올라간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PF의 부실에 대한 위험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그리고 은행이나 카드사 같이 자금을 공급해주는 곳, 그리고 부동산 PF는 결국은 기존의 은행들이나 저축은행이 자금 공급한 게 부실이 난다는 거니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죠. 특히나 부실한 회사들, 글로벌 경기랑 상관없이 국내 경기랑 중요한 회사들의 채권의 금리는 더 줘야지 이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분리과세가 적용된 하이힐드 펀드는 우리 자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저는 딱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서를 굳이 붙이자고 하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연 2천만 원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거 해당하는 분들 적은 거야 뭐 당연하죠. 그리고 조건 고려하면 ISA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에다 차라리 하시는 게 낫고요. 아까도 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고 세율인 49.5%에 가야 수익률 한 5% 냈을 때 1년에 50만 원 정도 세금 깎이는 건데 이게 그렇게 눈에 띄는 혜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하이힐드 채권의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왜? 경기지표가 지금 침체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매출을 내고 실적이 잘 낸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면 다행이겠는데 물론 일부 누가 해석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미 경기 거의 바닥이고 이제부터 좋아질 거야. 그 말이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매력이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에 추가로 공모주가 붙어 있는데 공모주에 대한 혜택 올해 뭐 꿈비나 기가비스 같은 애들 상장해서 따상 나왔죠. 그리고 기존에 상장하려고 했다 미뤄져 있던 뭐 컬리라던가
마녀공장이나 등등에 대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면 공모주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혜택은 2024년에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있는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융사들, 은행이나 증권사들에서는 하이드 펀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물론 이게 당장 세금 혜택이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입을 하셔야겠지만 종합적인 자산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은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조건에 혜택하는구나 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보다 하이엔드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는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좀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공모주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쯤에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내가 세금이 좀 고민이시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금투세가 2025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넘어가면 세금 혜택 하나하나 아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2024년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가입은 조금 해놓자 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